2025년 1월 8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상 외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데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LG전자의 실적은 뭐 그냥 쏘쏘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됐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만 보게 되면 오늘 하락 출발이 예상이 좀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락 출발을 한 코스피였는데 10시 반을 기점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돌입하게 되면서 주가는 1.2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금융투자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개인들만 4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주가가 쭉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코스피 역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죠. 그나마 12시 반, 1시 반이죠. 1시 반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도폭을 소폭 축소를 하고 있는데 뭐 두 개 합쳐서 뭐 2,900억 거의 3,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은 뭐 하락 출발 후에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725포인트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냉각 시스템 액침냉과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CES죠. 두 번째는 지금 호흡기 질환.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 중국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쿼더러블 팬데믹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이제 CES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AI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SK그룹 쪽이 액침 냉각 기술인 냉각류에 담긴 서버를 전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젠슨항 CEO 역시 AI 가속기 블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체 냉각 등 획기적인 발열 통제 솔루션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그다음에 코로나19 제약 의료기기, 마스크 이쪽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뭐 독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독감에 지금 걸리게 되면 근육통이 엄청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소독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국과 미국 쪽에서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더 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역시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14세 이하 청소년 양성 판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변이 뭐 이전에도 뭐 인간 메타 유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한 사태를 겪으면서 못 믿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질병 혹은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조류독감 얘기가 좀 있죠. 조류독감이 사람이 그동안 뭐 걸리면은 뭐 크게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mRNA 이쪽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모더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류 독감의 바이러스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역시 독감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 기존의 독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있었는데 이게 3월 달까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독감 백신을 맞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주 후부터 어,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챙겨 보면 어떻게 됐든 앞으로 2달 정도 더 길어지 2달 정도 독감이 유행이 될 것 같은데 뭐 미리라도 지금 마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조금만 더 보게 되면 일단은 쿼드데믹이란 얘기를 좀 해드렸죠. 네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한다. 그래서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 확산, 캄보디아와 태국은 공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코로나19도 지금 미국 쪽에서는 날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감, 그 다음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말씀을 해드렸던 조류독감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는 11월인가 12월부터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동안은 뭐 잠깐 진단 키트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본격적인 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쪽에서도 홍역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이시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중국에 300대 정도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까지 보게 되면 진단키트 중에서 이슈가 된 건 수젠텍, 랩지노믹스, 녹십제메스, 미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시젠, 진메트릭스, 유투바이오. 그 다음에 감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인 대한유팜, 감기약인 MFC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를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한 52개 종목이 있는데 이 진단키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독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이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슈가 되는 종목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쪽에 포함이 됐는지 이렇게 다 적어 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어, 블로그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 기자재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뭐 신한금융투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 언론 인터뷰에서 미 해군 재건과 관련돼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 조선사 중에서 방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하나오션과 HD 현대 이 두 곳이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주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서에서 신규 원전이 4개에서 3개로 축소 검토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가성화폐도 미국 쪽에서 좀 약세였죠.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올라갔는데 미국 쪽에서 갑자기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는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로 시장에서 내다보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체 보게 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가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30%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왜 오늘 초반에 좀 약세였냐? 컨센서스 대비 15.7% 하회를 했죠.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쇼크로 보이는 거죠. 쇼크.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임에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내용이에요. 우리 황 사장, 엔비디아의 황 사장이 CES에서 원래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은 삼성이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회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HBM을 현재 테스트 중이다. 성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암호 쪽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기업과 협업을 하고는 있지만 뭐 유용한 수준의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30년이 걸릴 수 있다. 뭐 15년 뒤에야 초기 단계의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아이온큐나 퀀텀 컴퓨팅, 리게팅 컴퓨팅, 그다음에 디웨이브 퀀텀, 그다음에 실스크, 아르기 퀀텀 이런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풍력에너지도 역시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얘기했던 것 중에 대부분 뉴스가 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3%대 상승, 삼성전기도 오늘 3%대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머티도 오늘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노텍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이슈, 조선주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고, 유한양행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SKC 기판 얘기가 나오게 됐죠. AI 관련돼서 유리기판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한미반도체는 제품을 마이크론으로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1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덕산네오룩스, SNS텍, 그 다음에 SFA, 하나머티리얼즈, YC, 이오테크닉스 거의 뭐 반도체 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솔브레인이나 동지세미캠도 역시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5% 이상 움직였던 종목들만 체크를 좀 할 예정이고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PSK가 오늘 5%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가 8%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덕산네오룩스가 오늘 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어제는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오는 모습이었고, 한원시스템은 매각 완료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온 거고요.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 HPA, SP, 뭐 원텍 이런 종목들, 유니셈, 에로티베큐um, 한양디지텍 모두 3%대 이상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게 되면 삼성전기, 덕산네오룩스, 하나마이크론은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조금 웃긴 게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이 6%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PSK 홀딩스예요. PSK 홀딩스. PSK도 올라갑니다. 오늘 PSK도 올라가고 있고요. 매수는 12월 26일 날 이날이었을 거예요. 이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관심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 날인 12월 27일 날 매수를 해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55,000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관심을 제가 12월 23일 날 가졌었습니다. 12월 23일 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까지는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었고요. 매수 타이밍이 1월 6일 날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뭐냐면 매출액은 43%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64%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회복 지연이라든가 해외 자회 사양 매출 감소로 컨센서스는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브라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를 원래 2만 원에서 17,000원까지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2,5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유증 때문에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회된 숄더가 형성이 된 거죠.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역회된 숄더 형성됐습니다. 바닥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라는 흐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믿고 12,500원대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 12월 17일 날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월 8일 날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았는데, 이게 지지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지선 부분까지 지금 올라온 거라서 내일 한 번 더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내일 거래량 없는 조정이면 인텍플러스는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덕전자 뭐 2.56%인데 뭐 이거는 제가 유튜브 작성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간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덕산네오룩스가 저항을 오늘 또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중바닥이 형성되었던 이 가격이었죠. 이중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서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했던 게 12월 12일이었고요. 13일 날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33,500원대까지는 목표가 잡고 대응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3,500원 목표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더 끌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덴티움은 어제 이게 중국의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매도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유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오늘의 저가 67,000원, 67,000원 이탈 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어제 조정을 받고 지금 12만원에서 13만원에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최종은 13만 3천원을 돌파를 해야지 추세가 완벽한 상승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조정 가능성이 살짝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 어제 관심 종목이었죠. 어제 관심 종목이었고 오늘 뭐 매수 타이밍에 나와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M&A가 마무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주가도 뭐 빠르게 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4,850원 부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4,850원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테크 1월 6일 날 관심 종목이었죠. 1월 6일.
1월 6일 관심 종목이었고 오늘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주가는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저항 한 번 더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 1월 6일 관심 종목이었고요. 박스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오늘 딛고 상단이 저항이었죠. 이 저항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뭐 거래량이 없어서 관심 종목으로 좀 포함을 하고 오늘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PSP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살짝 불안하기는 했었는데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이 되네요.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택 볼까요? 원택은 지금 횡보네요. 원택은 지금 횡보고 이 횡보의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된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거는 볼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유니셈도 역회된 숄더죠.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 목표가 7,700원 7,7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00원에서 8,000원까지 보셔도 돼요. 근데 이 근처에서 언제 흔들릴지는 정확하게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OT 백큐um 1월 3일 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역회된 숄더 살짝 이거는 어거지긴 한데 역회된 숄더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9천 그러니까 만원 부근이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양 디지텍 어제 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가 저항이었거든요. 근데 이 저항 돌파를 한 거고요. 지금은 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지지였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 이상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다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종가가 끝난 게 3%안 된 것도 있죠. 뭐 그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딱 두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나왔어요. 호텔신라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둘 다 내년 실적,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죠.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4분기 실적이 지금 호텔신라는 안 나와요. 4분기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종목은 분할로 매수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분할.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36,000원대까지 떨어질 때 매수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내년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면 매수하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2023년이 적자였고요. 2024년이 흑자 전환 예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정이고요. 다만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22,500원, 22,500원 부근까지 조정 시 매수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방역 조금 신경을 써보세요. 개인 방역. 이게 지금 독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홍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마스크 벗은 다음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시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